목포 시내버스 회사 운송면허 취소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으로 오히려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어 문제 해결의 최선책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행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그리고 유례없는 가뭄을 겪었던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민선 8기 목포시의 첫 조직 개편과 간부급 공무원들의 공로 연수 등으로 대규모 승진 전도 인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을 놓고 태원 유진 운송면허 취소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책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지루한 법적 다툼 속에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결국 2022년이 다가도록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 목포시는 지난 12일부터 비상수송을 위해 투입된 전세버스 등을 운영하는데 하루 평균 4,500만 원씩 현재까지 8억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버스기사 임금은 또다시 체불이 쌓여가고 있는데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은 시민들에게 유감 표명 한마디 없습니다. 기다리는 버스는 안 오고 추운데 기다려야 되고 자주 오지도 안 하고 글쎄. 버스 회사를 향한 신뢰는 바닥입니다. 이러고 댕일랑게 불편하지라 택시 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타면 못 타면 이러고 앉았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태원 유진 버스 면허 취소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태원 유진의 방만 경영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사업 경영의 불확실 사유에 해당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조계와 자치단체 역시 면허 취소 사유로 보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목포시가 태원 유진의 운수면허를 취소하더라도 행정소송,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등이 불가피한 상태.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비상수송에 써야 할 혈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면허 취소에 실익이 없습니다. 버스 운송사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목포 시민들 이동 편의가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태원 유진 측에 노선권 반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와 노선권을 민간사업자 재산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를 감안할 때 태원 유진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버스 회사보다 목포시와 목포 시민이 피해를 더 보는 당황스럽고 답답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많으시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연말 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경찰이 모두 막고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안 붙여도 됩니다. 잠시만요.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계에 바람을 불어 알코올 수치를 확인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실내 공기를 모터로 빨아들이는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만취 수준의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맥주 2캔을 마셨다는 주장과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잘 먹지 않은데 오늘 연말이니까 집에서 와이프랑 간단한 맥주 한 잔 먹고 집에 카페에 잠깐 갔다가 가려고. 경찰의 단속을 목격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량. 쫓아가 보니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예. 혐의시라면 100일 정지 수치에 해당이 되시고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나 연말 분위기에 이끌려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5천여 명. 이 가운데 65%가 면허 취소됐습니다. 또 음주사고로 800여 명이 다치고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야간에 스팟식 이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연말 기획 순서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는 확산됐고 최근에는 AI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유례 없는 가뭄에 지역민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광화 기자입니다. 3년 전 겨울 시작된 코로나19는 지금도 확산세입니다. 매일 4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도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8로 3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또 예방접종 맞은 지가 예를 들면 4개월이 넘어가면서 중화항체 값이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독감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유례없는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지정된 일반 병원도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 증상은 주로 코가 좀 막히고 목이 엄청 아파서 목이 찢어질 듯이 아팠는데 최근에는 목보다는 전신 증상이 좀 심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전남 주민의 50%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기저질환자와 노약자의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4차 백신 접종률은 3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완도군 소환도의 식수원인 미라제입니다. 저수율이 8%로 떨어지면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2일 급수, 5일 단수제 제한급수가 시작되면서 관광객을 못 오게 할 정도로 비상입니다. 5톤짜리 2개를 구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5일 급수를 들어가면 굉장히 빠듯하게 돌아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광산의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하고 시험 운용 중인 해수 담수화 선박까지 동원됐지만 역부족입니다. 환경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6월 장마 이전에 식수난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가뭄이 보다 보니 지금 조수량이 급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제한급수를 불가피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축산사량 거점 소독 시설이 마련된 해남군 축산사업소. 해남군의 축산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모두 이곳에서 소독 절차를 거쳐가야 합니다. 연중 가동되는 방역시설이지만 최근 AI가 확산되면서 매일 전쟁과도 같은 방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대 내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광역 방제기 등 우리 방역 자원을 총동원해서 집중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발생한 AI는 8개 시군에 22건, 이 중 74%가 과거 비발생 농가에서 축산 농가에 긴장감이 큽니다. 올해는 병원성이 강하고 오염도도 높아 특히 철새 이동 경로의 다고리 사육 농가에 강도 높은 방역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발생되지 않는 농가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방역도 약간 타성에 젖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코로나의 가뭄, 고병원성 AI까지 3중고를 견뎌낸 전남. 내년은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며칠 남지 않은 2022년의 태양을 떠나보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 전남에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구름 사이로 해넘이, 해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있습니다. 또 당분간 추위는 한풀 꺾여 12월 31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8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남화산업 무안컨트리클럽이 사랑의 나눔 성금 1억 원을 무안군에 기탁했습니다. 무안컨트리클럽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3년째 매년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전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선 8기 목포시의 첫 조직 개편과 간부급 공로 연수 등으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4급 서기관 2명이 공로 연수에 들어가고 1명은 행정안전부 교육이 예정돼 있어 국장 3자리에 대한 인사 요인이 발생하는 등 5급 사무관 이상 10여 명의 승진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구와 교육 전담부서, 큰 목포 기획단 등의 부서 신설과 통폐합 등의 조직 개편을 감안하면 대규모 자리 이동이 예상됩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송년사를 통해 전남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미래교육과 전남형 교육자치라는 정책 목표를 통해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행복한 미래를 스스로 가꾸어 갈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민선 4기 전남교육이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 전남교육 대전환을 좌표로 설정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1월 2일자 과장급 이상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여수 부시장의 김종기, 일자리 경제본부장 유현호,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건설교통국장의 유호규 국장이 발령나는 등 국장급 12명이 자리를 옮기거나 승진했습니다. 전남도는 준국장급과 과장급 인사도 함께 단행했으며 5급 팀장급 이하 인사는 1월 16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집단 동료 상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서미화 센터장은 발달 장애인은 장애인 집단 동료 상담에서 기초 자료가 없어 소외돼 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연구 작업을 통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민통합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한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사회 갈등 치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전라남도 지역협의회 출범식에서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대응의 첫 걸음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문화상 수상자로 김영천 시인과 김용근 화가, 박병훈 황토사학자 3명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예양 전남의 명성을 드높인 원로 31명을 명예예술인으로 지정해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난초과 식물인 석곡의 자생지가 목포시 고화도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석곡은 바위나 나무 줄기에 붙어 자라는 상록성 여러 해 사리풀로 과거 약재와 관상 목적으로 채취되면서 멸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목포시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환형 임대주택 66호를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